안녕하세요. 저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발표할 이동환입니다. 먼저 지수함수는 x가 지수에 들어있는 꼴의 함수를 말하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때 밑을 a로 갖는 지수 x에 대한 함수라고 읽는데 이때 밑인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먼저 a가 1일 때는 이런 직선 방정식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함수로서 의미를 갖지 않고, 또 a가 0보다 적을 때는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2인데 이것은 허수이므로 저희가 배우는 함수에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먼저 a가 1보다 클 때 영역에서 예로 이 y는 2x를 쓰면은 x가 2분의 1일 때 y는 루트 2가 되고, x가 0일 때 1이 되고 1일 때 2, 2일 때 4, 그리고 저희가 배운 무한의 개념에서 무한으로 가면 무한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함수에 나타나게 되면은 대충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모든 a가 1인 지수함수에서 이런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나타날 건데요. 이때 저희가 활용할 성질은 이 y축 대칭입니다. 이 2분의 1x는 2의 마이너스 1의 x제곱인데요.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인데요. 이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같은데 여기서 y축 대칭일 때 x가 마이너스 x로 변하게 되므로 이 함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2분의 1x를 활용해 그려보면은 일때 이게 무엇이죠? 이게 x의 2분의 1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고 0일 때 1,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이 되어 이런 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행이동인데요. 평행이동에서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p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킬 때는 y 대신에 y-p를 대입하게 됩니다. 이때 y는 3 곱하기 2x는 이 3은 저희가 배운 것처럼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야? y는 2x와 y는 3 곱하기 2x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이 3은 2의 로그 2의 3제곱 곱하기 2의 x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것과 같으므로 y는 ax와 y는 kx 단 k가 0보다 클 때 대칭 평행이동으로 겹친다는 성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y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은 마이너스 2는 2의 x제곱으로 보면은 이것처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y 대신에 y-p 이 p 자리에 2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즉 y는 2x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2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두 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정의역은 x와 x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역은 이런 기본형과 같은 경우에는 y와 y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점근선은 y는 0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해 발표할 추우진입니다. 먼저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대표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방부등식입니다. 이 방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방부등식은 그냥 방정식, 부등식을 줄인 것이고, 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를 구하라, 그리고 부등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방부등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진수와 밑에 미지수가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수 방정식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은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밑이 같을 때는 지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고 a의 fx 제곱이랑 a의 gx 제곱이 같을 때 정답은 이 방정식을 풀면 이런 방정식을 풀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또 한 가지 정답이 더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가 1일 때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가 같은 경우는 밑을 비교하거나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써드리면 이렇게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은 fx가 gx랑 같구나 혹은 x가 1이구나 라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a의 x승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a의 x승이 반복될 경우에는 a의 x승은 a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특징적인 게 있는데 앞서 배웠듯이 a의 x제곱은 0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t로 치환을 했을 때 t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서 따라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변경되는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수 방정식의 유형을 알아봤고, 먼저 다음은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지수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수 함수의 성질과도 연관되는 것인데, 지수 부등식이 흔히들 문제에서 ax가 ax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a는 0이 아니라는 것 조건이 붙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는 a의 x 1제곱 a의 x 2제곱일 때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a의 x 1 제곱이 a의 x 2제곱보다 클 때 a x1 x2가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프로 보시면 그래프의 특징을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a의 x 2제곱이 ax 1제곱보다 클 때 x1이 x2가 x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케이스인 a가 0이랑 1 사이에 있는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ax 1제곱이 ax 2제곱보다 클 때 x1이 x2보다 작음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 함수의 성질, 지수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그로 갈 텐데, 이 로그 같은 경우는 먼저 로그라는 함수는 밑이 조건이 있고,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어야 하며 진수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여러분께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기본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로그 방정식의 문제 유형은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그냥 함수를 하도록 할까요? 네. 로그 A의 fx가 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승이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미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치 같은 경우가 있는데, 미치 같은 경우는 바로 진수를 같게 하시면 되고, 미치 같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투에서 배웠던 로그 함수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치를 같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수 함수처럼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복되는 경우는 이렇게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로그 A의 x를 똑같이 t로 치환해서 푸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풀이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제가 앞서서 뭘 구해라 했죠? 이렇게 치환했을 때 바뀌는 거의 범위를 구하라고 해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 유념하시라 하셨는데, 이렇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t로 치환했을 때 t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는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 이때 특징적으로 로그를 아무거나 취하면 안 되고 지수에 있는 로그와 비슷한 밑으로 로그를 취해 주시면 좀 더 문제를 풀기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같은 경우에는 밑이 같거나 진수가 1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로그 부등식의 성질,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랑 똑같이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이랑 1 사이일 때로 나뉩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로그 A의 x2가 로그 A의 x1보다 클 때 x2가 x1보다 크며,
로그 A x2가 로그 A x1보다 클 때 x1이 x2보다 크게 됩니다. 이 또한 앞서 봤던 지수함수처럼 그래프로 알아보도록 하자면 이게 A가 1보다 클 때 y 로그 AX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 x1, 이때 x2 이렇게 x2가 x1보다 클 때 x2가 x1 로그 A x1보다 로그 A x2가 클 때 x1보다 x2가 큼을 그래프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자면은 이런 그래프가 바로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로그 AX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x1 로그 A x1이 로그 A x2보다 작을 때 x1이 x2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거 로그 부등식의 문제 패턴은 방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